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유로시스 2020년에 발표된 Accessible Near Storage Computing with FPGAs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현재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니어 데이터 컴퓨팅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주된 이유는 NVMe, PCI 같은 인터커넥트나 메모리 버스의 밴드위스가 이제 전체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리미테이션 한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을 데이터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미리 연산을 함으로써 최종 결과값만 호스트에서 읽어와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PIM, 컴퓨테이션 스토리지, 스마트 NIC, DPU 등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타겟팅하는 것은 니어 스토리지 컴퓨팅인데요. 쉽게 말하면 컴퓨팅 케이퍼빌리티가 있는 SSD로 무언가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 연구 스마트 SSD와 아이백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액셀러레이션을 위해서 니어 스토리지 컴퓨터를 적용시키면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019년 ATC에 발표된 인사이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밑에는 인사이더의 동작 방식인데요. 우선 이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Virtual File Abstraction을 이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파일과 이 FPGA 내부에 저장된 연산을 매핑을 시키는 하나의 Virtual 파일을 만들고, 유저가 그 Virtual 파일을 읽으면 이 인사이더 런타임이 알아서 실제 파일과 해당 연산을 수행해주고 결과값만 보내주는 이런 걸 Virtual File Abstraction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기존 연구 모두 엑셀레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또는 커스텀 런타임 시스템이 관리를 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런 스토리지 리소스는 스토리지의 컴퓨팅 케이퍼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OS에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하드웨어 테스트베드는 우선 오픈파워 재단의 오픈파워 S824L을 쓰고 있고, FPGA와 카피 1로 인터페이스 연결되어 있고, 저 날라텍 N250S 보드에 FPGA와 삼성 PM953 SSD가 꽂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사용한 프레임워크는 똑같이 오픈파워에서 만든 카피 스냅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스냅 프레임워크 자체는 왜 개발되었냐면 이 FPGA 기반 엑셀러레이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이고, 이 스토리지, 플래시, 이더넷과 같은 다양한 리소스를 기반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된 시나리오는 그래서 SSD에 예를 들어 컬럼 인트 64 데이터가 있고, FPGA는 필터와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IP들이 있고, 시스템에서는 DB가 돌고 있을 때 이 데이터 플로우가 SSD는 컬럼이 FPGA에서 뭔가 연산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 결과값만 호스트로 전달되는 그런 데이터 플로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메탈 FS는 니어 스토리지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오케스트레이팅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이 메탈 FS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FPGA 기반 니어 스토리지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되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FPGA 기반 어둠션의 문제가 결국 DB 개발자들이 FPGA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따라서 이 메탈 FS는 FPGA 오버레이라는 걸 디파인하고 리눅스 FS를 확장시켜서 이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요. 자세한 예시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 이 메탈 FS는 기존에 존재하던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그런 디자인 컨셉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 아이템, 결국 스트림이죠. 이 스트림은 OS에서의 일종의 파일이고, 컴퓨테이셔널 커널스, 그러니까 그 FPGA에서 일어나는 연산을 이 논문에서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오퍼레이터는 결국 OS의 엑세큐터블이고, 이 컴포지션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거는 결국 그 유닉스에 있던 파이프와 리다이렉션 쉘 오퍼레이터스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중간에 질문 드려도 되나요, 혹시? 안 하긴 해요, 그렇게. 그래요? 녹화라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메탈 FS 오버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오른쪽이 전체적인 데이터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냐이고요. 우선 유저는
이 니어 스토리지 컴퓨터 파이프라인을 실제 유닉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파일을 디크립트를 먼저 한 다음에 필터링하고 뭐 다시 인크립트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식의 연산을 수행하는 걸 유저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유닉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을 구성을 하면 이 메탈 FS가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FPGA 오버레이에게 전달을 하고 이 FPGA 오버레이는 유저에게 트랜스페런트하게 이 캐피와 NVMe 간의 인터랙션을 조절해서 연산을 하고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저 FPGA 오버레이 크로스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터들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이 크로스바 스위치를 연결해서 호스트가 어떤 그 순서의 컴포지션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FPGA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존재하던 것이고요. 결국 이 FPGA 오버레이의 목적은 좀 더 하이레벨한 앱스트랙션 레이어로서 사용자가 이제 이미 디파인된 아키텍처나 프로세싱 엘리멘트를 FPGA 위에 좀 더 손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메탈 FS 오버레이에서는 그 유저 디파인드 오퍼레이션과 이 IO 시스템을 함께 잘 컴바인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인터페이싱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저 IO 서브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호스트 메모리, 카드에 있는 DRAM 그리고 SSD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현재는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스냅의 잡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 스냅 프레임워크에 있는 잡 인터페이스인데 이 잡 인터페이스가 모든 걸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받으면 이제 그거에 맞게 인터커넥트 버스를 통해서 이 어떤 스트림 스위치를 연결해서 어떤 연산을 흐르게 할 건지를 이렇게 컨피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IO 서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IO 그 스트림들이 각 리소스들이 이 AXI 스트림 인터페이스의 그 인풋 아웃풋 페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볼 건데요. 우선 현재 저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SSD에는 컬럼 인트 64의 데이터 저장되어 있고 FPGA에는 필터와 어그레이션 등등의 오퍼레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시스템에는 DB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디렉토리 MTL 파일을 보면 이제 SSD 안에 컬럼에 U 인트 64가 저장되어 있고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현재 뭐 5개 정도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SSD에서 바로 시스템을 읽어오는 메탈 캣 오퍼레이터를 써보면 이제 저 컬럼 인트 64 파일을 호스트로 읽어왔을 때 1000MB/s 정도의 대역폭으로 호스트로 읽어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PV는 파이프 뷰어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필터를 어떤 식으로 수행되냐 하면 기존에 똑같이 있던 메탈 캣에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열고 유닉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필터,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데이터를 주면 이게 이제 그 FPGA 오버레이가 안에서 컴포지션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필터링하고 그 최종 결과를 호스트에 보내주는 그 결과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까 이전에 SSD에서 바로 시스템 메모리를 읽어올 때도 1000 정도였는데 지금 필터링 했을 때도 1000MB 정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이 실험 이런 구성 자체가 지금 SSD에 좀 바틀렉이 걸려 있는데요. 이 250S 카드에 꽂혀 있는 SSD가 현재 1000MB의 시퀀셜 리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현재는 여기에 바틀렉이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이후부터는 여러 SSD가 존재하고 이 카피 버스를 세츄레이트 시킬 수 있도록 메모리에서 에뮬레이션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 SSD에 있는 데이터를 DRAM에 잠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메탈캣 오퍼레이션 써서 저 MTL 밑에 템프가 이제 DRAM 쪽 소스의 디렉토리인데요. 이제 SSD에 있는 거를 DRAM으로 옮기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파이프 커맨드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 FPGA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시스템 메모리를 거쳐서 DRAM에 저장되는 게 아닌 FPGA 내부적으로 SSD에서 바로 FPGA DRAM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다르게 MTL 밑에 파일이 아니라 MTL 밑에 템프 디렉토리에 있는 메모리 DRAM에서 파일을 읽어오도록 해서 이제 NVMe 쪽에 바틀렉이 걸리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 성능이 1000에서 3400까지 올랐는데
사실 이 3,400인 이유도 이번에는 반대로 이 캐피 쪽 바틀렉입니다. 현재 여기서 논문에 쓰고 있는 게 캐피 1인데 이거의 최대 밴드위스가 2.8GB에서 3.5GB라고 합니다. 물론 이 캐피 자체가 그 스펙상 제공할 수 있는 건 더 많은데 이 논문 말로는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 실제 매접을 해봤을 때 2.8에서 3.5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3.4 정도 나와서 이제 이번에는 저 캐피 쪽 바틀렉에 걸린 걸 알 수 있고요. 데이터 트랜스퍼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를 줄이기 위해 필터링을 하고 어그리게이션까지 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존재했던 필터 파이프 뒤에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를 추가를 해서 FPGA에서 필터를 하고 다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sum average 이런 거를 이제 전송을 하게끔 했고 그 결과 더 높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이전에는 데이터 전송량이 512MB인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파일이 1기가고 필터링으로 절반의 50% 셀렉티비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2MB가 전송된 반면 어그리게이션까지 켰을 때는 4KB만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돌 수 있는지 좀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퍼레이터는 결국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수행하는 걸 인캡슐레이트를 하고 이 연산 자체는 뭐 HLS나 베릴로그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스트림을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런타임에 파라미터라이저블 하고 이 밑에 이제 간단한 스켈리톤 코드를 보시면 스트림 인과 스트림 아웃이 무조건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스트림 엘리먼트에 대해서 리드를 하고 뭔가 오퍼레이터 로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아웃 스트림에 씁니다. 예를 들어 스트림이면 이걸 뭐 필터링 하는 걸 거고 필터면 뭔가 필터링 할 거고 어그리게이트면 뭔가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스켈리톤 코드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음은 이제 파일 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SSD 내부에 있는 그 MNT 파일이나 MNT 템프 같은 디렉토리를 실제 파일 API나 이런 걸 써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스토리지 리소스를 파일 레벨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접근한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 오버레이 안에 그 잡 인터페이스 일부가 블락 매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락 매퍼는 로지컬한 파일 오프셋을 피지컬한 익스텐트 리스트에 접근해서 피지컬한 PBA로 그러니까 SSD 오프셋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걸 하고요.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퓨즈 드라이버가 NVMe 스토리지에 저장된 컨텐츠를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임플리멘트 디테일이 우선 이 파일 시스템이 이 알로케이트된 메모리 리전에 대한 인덱스와 아이노드를 다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익스텐트 인덱스 테이블이 존재를 해서 뭐 occupied다, unoccupied다 이런 익스텐트 스테이터스를 트래킹 했다가 뭔가 데이터를 쓰고자 했을 때 워스트 핏으로 가장 큰 거를 가져온다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노드 정보나 익스텐트 리스트에 대한 아이노드 테이블 또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테이블들은 LMDB라는 인메모리 DB B+3 기반 메모리 DB를 써서 메타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퓨즈 단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닉스 파이프 익스프레션에 기반해서 어떻게 메탈FS가 그걸 가져오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메탈FS는 모두 유저 스페이스에서 돌게 되고 이 오퍼레이터들은 일종의 프락시 엑시큐터블로 레프레젠트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오퍼레이터들의 그 LS를 하면 오퍼레이터들이 뭐 있는지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뭔가 호스트가 파이프 커맨드 라인을 쳤을 때 각각의 프록시 프로세스들이 이제 본인의 그 커맨드 라인을 가져와서 파라미터를 보고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progfs를 스캔을 해서 이제 스탠더드 인풋과 스탠더드 아웃풋 파일 디스크립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 디스크립터가 레귤러 파일이면 그게 메탈FS가 관리하고 있는 파일인지 체크를 하고 만약 파이프였다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 오퍼레이터들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각 프록시 프로세스들이 아이덴티티를 하고 나면 이 퓨즈 파일 시스템이 그 정보들을 모두 가져온 다음에 그 정보들에 기반해서 커맨드 라인 그 옵션에 기반해서 오퍼레이터들을 컨피그를 하고 그걸 FPGA로 내려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우선은 이 오버레이라는 것 자체가 스루핏을 얼마큼 보장해주고 또 이 오버레이가 리소스를 얼마큼 소모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험을 할 때 FPGA 이미지를 4개의 패스스루 오퍼레이터로 구성을 하였고요. 여기서 패스스루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별도 연산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만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트림 워드 위스를 주었는데요. 이걸 실험한 이유가 이제 스트림 위스가 좁으면 이 데이터 스루풋을 제한할 수 있는데 반대로 너무 넓으면 이 FPGA 리소스들의 대부분을 I/O 컴포넌트가 모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저 스트림 워드 위스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였고요. 이 밑에 보이는 캐피 같은 경우에는 FPGA에서 바로 호스트로 가서 그 캐피 버스만 확인을 한 거고, NVMe 같은 경우는 NVMe SSD에서 FPGA로 가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NVMe에서 호스트로 갈 때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 NVMe 리밋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 이 NVMe 밴드위스도 비슷하게 낮게 나왔고, 따라서 이 NVMe 밴드에서 워낙 작기 때문에 오버레이 자체가 이 데이터 트랜스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른쪽에 CLB 쪽으로 보시면요, 우선 CLB라 하면 Configurable Logical Blocks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이 워드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 CLB 유틸라이제이션의 차이가 한 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자들이 정의 내린 것은 이 대부분의 호스트 리소스들이 이 메타레프레스 안에서 이 스트림을 구성하는 그 부분에서 잡아먹히진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각 유틸라이제이션의 퍼센트를 보면 파워 서비스 레이어가 23%, 스냅 프레임워크가 34%, 그리고 이 메타레프레스의 I/O 서브시스템과 그 스트림 스위치가 20%에서 33%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메탈FS가 잡아먹고 있는 저 CLB 유틸라이제이션 양이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의 워크로는 돌렸지만 이제 뭐 여러 워크로 돌릴 때 이건 충분히 쉐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파워 서비스 레이어의 저런 23% 같은 오버헤드는 이 캐피가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낮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니어 스토리지 컴퓨터 파이프라이닝의 스루풋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필터와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NVMe에서 저장된 8바이트 인티저 어레이를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하였고, 여기서도 파일의 크기는 1GB였습니다. 그래서 16바이트 스트림 위스로 실험을 하였고, 우선 왼쪽을 먼저 보시면 필터만 했을 때와 필터 플러스 어그리게이션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앞서서 그 데모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터만 했을 때는 이 데이터가 캐피 인터페이스 통해서 전송될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필터는 영향을 받지만, 필터 플러스 어그리게이션은 4K라는 그 적은 양만 계속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성능이 일정하게 남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냥 FPGA 필터와 FPGA 필터 플러스 어그리게이션은 캐피의 영향을 보지 않기 위해 캐피를 타지 않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플로우가 뭐 FPGA 연산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캐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스트로 가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캐피 인터페이스 타지 않고요, 바로 FPGA 내부적으로 뭔가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캐피를 타지 않았을 때여서 그 점선 가장 위에 보시면 매우 일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FPGA와 캐피를 썼을 때 필터, FPGA와 CPA를 썼을 때 필터 플러스 어그리게이션, 그리고 그냥 CPU에서 했을 때를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FPGA 기반일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일정하게 스루풋이 나오는데, CPU일 때는 이렇게 좀 유선을 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에서 좀 덜 효과적인 브랜치 프레딕션 옵티마이제이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퍼센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FPGA 썼을 때 셀렉티비티가 20%에서 80% 사이일 때는 FPGA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파일이나 유닉스 파이프 같은 기존에 존재하던 OS의 인터페이스들이 이 니어 스토리지 컴퓨터에 충분히 사용될 만하다. 그래서 이 논문이 가장 주되게 노력한 것은 이런 니어 스토리지 컴퓨터를 썼을 때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냐. 그래서 손쉬운 오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고,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와 리유저블 오퍼레이터를 제공해서 좀 더 FPGA를 기반한 DB 엑셀레이션이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